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초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약 3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로 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규모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관건은 재원이겠죠. 정치권이 묻지마 지원 확대가 아닌 현미경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건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당과 또 정부, 청와대가 이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당초 정부안으로 내놨던 최대 9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과연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천만 원 그 숫자만 보면 되게 솔깃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질 만한데 예. 그동안의 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예. 몇 명이나 줄 건데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몇 명이나 받을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3천만 원이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소수예요. 극히 소수. 지금 정부가 확정된 안도 안 나왔지만 예. 대충 훑어보면은 10,000개, 20,000개 수준의 그 3천만 원을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부가 정말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이름 자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 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희망 회복 자금으로 지금 명칭이 희망이 있죠. 아니에요. 이게 민생이에요, 민생.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한 600만 원으로 잡으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일용직까지 합하면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1,000만 개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보고가 자영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이 상용직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고 은행에서 융자 받을 능력이 있어서 크고 작건 간에 자영업을 시작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산층의 허리예요. 그리고 인구로도 가족까지 합하면 2천만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상징이고 일자리의 보고고 대한민국 경제의 그야말로 그 허리 중에 허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리가 지금 1년 반에 거쳐서 이런 정부의 이 무능력한 이 대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뭐를 비교하고 싶으냐 하면 여름에 산사태가 나잖아요. 네. 그 산사태가 나는 게 큰 나무가 없어서 산사태가 날까요? 작은 풀들이 없어서 날까요? 산사태는요. 100% 작은 풀들이 없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바닥에 그 교목이 관목이나 예. 풀들이 없으면 쓸려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이 지금 붕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손상이라는 좀 인식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3천만 원 도대체 몇 명이나 줄 건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참 솔깃하고 기존에 900만 원이었던 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힘든 분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900만 원 제대 준다 해서 이번에 제대로 받는데 3천만 원 제대로 올린다니까 정말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최근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지금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작년 1월 20일에 나오고 지금 딱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이 그렇죠. 7월 21일이니까요. 예.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땜질식 일회성 처방으로 끝날 것인가가
끝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뭐 1,700명이 넘어서는 최대 확진자가 나와 있고 4단계 거리 두기로 인해서 자영업 현장은 정말 뭐 아예 그냥 뭐 보면은 당분간은 거의 쉴 뭐, 수밖에 없다. 네, 락다운 상태라고 예, 봐도 락다운 과언이 아닐 상태로 정도의 이렇게 상황이죠. 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도 대책으로 실제로 이제 지난 뭐 6월 말 7월 초에 논의할 때는 3조 9천억 정도 준비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4단계에 들어서니까 급하게 7조 7천억 정도로 정액을 했는데 한 113만 정도의 자영업자들에게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는 이런 수준인데 꼭 또 뭐 한 3천만 원씩 줄 것처럼 최대한 부풀려서 하는 이 방식이 적절한가? 저는 사실은 좀 이 자영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사례를 좀 봐야 된다. 독일이요? 예, 독일의 사례를 보면 뭐 제조업 비중도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도 독일은 69%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우리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데 독일도 10년 동안 균형 재정을 하다가 과감하게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재정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고정비나 인건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데 매출이 30에서 50% 줄어들면 40%, 그다음에 50에서 70 줄면은 60%, 70% 이상 감소했을 경우는 90% 지원하도록 이렇게 과감하게 그걸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영업자 지원은 작년 설에 한 번 주고 뭐 작년 추석에 한 번 주고 올 설에 한 번 주고 뭐 올 추석 9월 달에 주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손실 보상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 그분들이 오죽하면은 정말 조직도 없고 착하기만 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고 심야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예. 정말 안이하게 한 번 하고 마는 식의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또다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독일의 사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정창수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원금 자체는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의 핵심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예. 이제 과거의 추경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 진작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 그래서 빨리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엔 손실 보상, 피해 보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은 사실은 규모가 커야 하는 게 이제 정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모습은 뭐 그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지만 찔끔 보상, 그러니까 땜질은 저는 그래도 붙이기라도 임시로 붙이기라도 하는 거지만 일부만 붙이는 찔끔 보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규모를 키우든가 그 동시에 그 좀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보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빨리 자영업자들한테 이 지원이 많이 가게 한다면 그분들이 뭐 보증서 주고 저희 그 융자 해줬다고 해서 그 도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도산도 요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제 이 폐업을 하려고 해도 네. 못지않는 쉬운 창업 못지않은 결정은 돈들이 아니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세금도 정산해야 되고 뭐 이게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저께도 국회에 가서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데 네. 공무원들이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예산을 깎는다고 해도 뭐 깎으면 깎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이런 게 현재 정부와 뭐 또 내지는 뭐 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휴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는 경우까지도 생각하는 자영업자로서는 사실 뭐 장사를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그것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미 영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문 닫으면 끝이고 버티란 얘기인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면은요, 점주가 어렵다 그러면 그날로 그냥 잘리면 바로 그냥 실업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 뭐 속으로 골마 터지고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융자를 빌리는 상황이라도 이걸 탁 털고 못 나가는 그런 사장들이 많다고요. 법률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단 말이죠. 대출도 받아놨으면 이자는 그죠? 계속 내게 될 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히려 한두 달 전에 그냥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는 분이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문 열고 그냥 어. 속을 끓이더니 그래서 제가 정부 당국에게 부탁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게 1,000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2천만 명이고 대한민국에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고 이것은 산의 풀과 같은 거라서 자영업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완전히 산사태가 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저 풀이 그냥 달려 있다고 해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폐업한 분은 폐업한 대로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지금 그 폐업을 안 한 분들도 어느 정도로 아픈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전 독일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한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미적미적했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정부나 야당조차도 독일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봐서 제가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년 내후년에 코로나가 설사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하게 먹는 자영업자 600만 내지 1,00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중산층이 네.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후폭풍이 이분들이 있겠죠. 네. 결국은 일자리로 아르바이트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나갈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고시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아르바이트직을 찾는 것이 될 정도로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소위 우리 그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문제나 소득 문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빨리 산에 풀을 키우듯이 중산층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육성하는 방법으로 좀 과감하게 쓰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33조 그러는데 최소한 이것의 5배는 써야 된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필요하면 국채 발행하고 그 정도의 위기 그 상황이라는 정도 거죠. 위기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대대손손이 지금 이게 사태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좀 중소자영업자들하고 머리 맞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야당도 되게 지금 야속한 거 야당이 역할을 저는 못한다고 봐요. 견제하고 할 소리는 좀 쓴소리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하듯이 재정 이야기하고 재정 핑계 대면서 아니 나라가 지금 망가졌는데 재정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절박함이 야당에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오죽했으면 폐업이라는 결정을 했겠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폐업하면은 뭐 모든 부담이 다 덜어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해서 종식되면 폐업했던 자영업자가 다시 자영업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냐 이것도 또 아니라는 지적들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이제 한탄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사실 작년에 폐업했었어야 된다. 근데 버티는 게 정부가 아니었다. 앞으로 2주만 참고 기다리자. 앞으로만 2주만 참고 기다리다가 해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 미국 질병청에서 연내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확진자는 지금 뭐 1,700명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안은 지난 6월 달에 추경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4차 대유행 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집단 면역도 완성돼 가고 하니까 좀 경기 부양도 하고 뭐 일부 자영업자 지원하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4단계로 급하게 들어서면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아예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거든요. 거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버틴 게 뭐냐면 다 대출로 빚내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이 840조 정도 되는데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20% 정도 급증했습니다. 다른 단위보다도 자영업 대출이 급증했고요. 그마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최대 6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고리가 자영업이고 그게 전체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부가 좀 자영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폐업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작동하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는 뭐 재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과 가는 과정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금방 끝날 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소비 쿠폰 이야기할 때마다 작년 추석에도 소비 쿠폰 이야기할 때마다 확산이 되었고 지난 6월에도
소비 쿠폰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쏙 들어왔는데 여전히 추경 안에는 소비 쿠폰이 떠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아직. 예. 지금은 소비 쿠폰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갖다 가감하게 자영업에 좀 더 이렇게 전환시킬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홍남기 원장님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고장난 스피커처럼 캐시백도 그대로 갈 거다. 모든 지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점심 때 저녁 때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하지 말고 자영업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봐야지 실태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면 저희 예산안이 이제 제출된 게 예. 당정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정일까 당정청이라고 할 때 정청 협의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그나마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여당 야당 정치권들일 텐데 예. 이 그런 부분들이 만약 됐다면 문제고 안 됐다고 해도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정부의 안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정부 주도 청와대는 거의 통제 능력이 없는 이러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재부의 그 행동은 사실은 예전에 그런 슬로건이 생각나는데요.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고 똑같이 덮어놓고 아끼다가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리고 물론 뭐 큰 재벌 대기업이나 정부는 빚이 적으니까 살겠죠. 네네. 국민들이 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뭐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소비는 또 촉진을 시키겠다는 방안이 추경안에는 들어가 있고 또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잘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참 계속 의문만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총론으로 돌아가면 예. 뭐 지금 이 재난지원금 이번에 5차 정도 되는데 예. 그동안 돈 많이 썼어요. 뭐 많이 풀었다고 많이 했죠. 풀었어요. 근데 어디다 풀었냐 보니까 엉뚱한 때 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픈 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어디냐. 물론 고용 뭐 중요하죠. 취약계층 중요하죠. 돌봄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이 어디다 쓰였는가를 보면은 전부 뭐 돌봄, 뭐 여성, 청년 이 전부 정치적으로 표관되는 쪽에다가 돈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살려야 되는 쪽은 제가 다 더해보니까요. 여태껏 그 이번에 5차 말고 이번에 5차는 제가 들여다봐도 이게 막 매일 바뀌고 뭐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라서 그걸 빼고도 예. 약 한 69조를 썼는데 중소상공인에 쓴 돈이 17조예요. 네? 70조 썼는데 네. 중소상공인은 17조 썼고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이다 뭐 생계다 돌봄이다 거기 23조 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다 해가지고 또 한 10몇 조 쓴 거 그러니까 돈은 많이 썼는데 도대체 정말 살려야 될 쪽은 안 살리고 네.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표가 되는 쪽에만 돈을 많이 쓴 거단 말이에요.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더 최우선에는 더 많은 지원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민생이라고 뒤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그러면 이 뭡니까 청년과 취약계층만 민생이고 그럼 자영업자 민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여전히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정부 쪽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홍당기 부총리는 현재 추경 틀을 유지를 하면서 얘가 더 증액하지 않으면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80%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양측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애가 타죠. 그렇습니다. 그 뭐 지난 4월 우리가 직설에서 이야기할 때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5월 달부터 손실 보상하는 거 소급 적용 이건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니까 5월 달부터 소급 적용하는 거 좀 해주겠다고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데도 하셨죠.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의 뭐 재정 규모도 사실은 코로나19의 위험도 그다음에 또 우리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대비해서는 제대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왜 미국은 1, 4분기 때 6%, 6.4%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예. 유럽은 이렇게 절반 정도에 더디게 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는 가감한 어떻든 GDP 부양책이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17% 정도 부양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4 내지 11%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백신 문제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미국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 뭐 50조 조금 넘게 실제로 써가지고 그 정도 뭐 한 5% 정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자영업자 규모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게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제 전국 선별 지급이 옳다. 네. 그다음에 전국민 지원이 작게 이렇게 나왔는데 불과 20일 전에 이 4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히려 전국민 지원이 50% 정도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선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38%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똑같은 리얼미터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면 이 질문이 없었어요. 20일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한 12% 정도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건 뭐냐면은 4단계에 들어섰으니까는 야 이거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구나. 내가 안 받더라 해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선별 지급을 계속해서 보편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예.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영업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도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봐서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하는 첫 번째 요건은 집단 면역이 되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저건 그냥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지금은 좁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33조 중에 상당 부분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추경을 하든지 현재의 금액을 줄이든지 해놓고 나서도 재원은 어떻게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저도 전국민 다 줘야 된다고 보편 지급을 주장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지원하고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식당 가기도 어렵고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고 지역으로 내려가려 해도 지역에서 오히려 수도권 사람 방문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교류가 끊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사실 4차 대유행이 오기 전과 후가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경안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좀 조절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재정 자체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인데 근데 지금 보면 그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그냥 그 분절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칸막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이제 좋은 사업이 나쁘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이제 엇갈리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뭐냐면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제 정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의 사업을 제한해라. 근데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크게 변화됨이 없이 지금 신규 사업이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번 추경 때도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때문에 잘 되는 사업에 더 투입을 하지도 않고 안 되는 사업을 줄이지도 않고 그냥 재탕-삼탕 한다는 재탕-삼탕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이즈도 넓혀야 되지만 실제로 그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이제 1인당 20만 원 주던 거를 차라리 전 국민에게 주고 한 명에 20만 원씩 뭐 주자. 그러니까 총액은 늘리지 않든 그냥 전 국민에게 어떻게든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예. 여당이 재미 톡톡이 봤잖아요. 뭐 아주 대승을 거뒀죠.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예. 알아요. 엄청난 반응이 그때 있는 또 거거든요.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그 자꾸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25만 원 주는 걸 20만 원 주더라도 다 주자. 그게 내년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긍정적. 지금 이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를 죄송하지만 비판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전 국민은 저는 여당 대표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은 안 준다. 안 주고 그 예산이 뭐 10조가 됐든 12조가 됐든 간에 이걸 자영업으로 돌리고 그래도 모자라니 한 30조 더 우리가 추경을 늘려서 이번에 자영업자가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네.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 저는 그런 선언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자영업자의 어떤 필요한 그 지원을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한 달만 줘서는 안 돼요. 한 번만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전 정부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땡 선언할 때까지 앞으로 이 지원은 계속된다. 이거를 야당도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자. 전 그걸 강조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4차 추경안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두 번째 추경안인데 추경안을 보면은 과연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좀 의아한 게 지금 뭐 확대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7조 7천억 정도 규모인데 재난지원금 규모만 지금 10조가 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참 의문 그리고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3조 9천억에서 이제 늘려서 7조 7천억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 33조 중에서는 뭐 3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예. 1 뭐 겨우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올해만 이번 달에만 줄 것이 아니고 이번 달에도 물론 지급이 안 되겠죠. 뭐 빠르면은 이제 8월부터 지급이 네, 될 것 8월 같은데. 17일 정도로 얘기하고 8월 있는 것 같은 같습니다. 뭐 추석 때는 그러면 더 어려운데 그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더더욱 추석을 앞두고 이동 제한할 게 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추석 때 뭐 준비했던 자영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있던 그 9월 달에도 지급돼야 되고 또 10월 달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내 가지고 정말 될 것인가? 정말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면역이 완성되고 소비를 활성을 위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요구 조건이 우리 지원도 해주지만 와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지금 도대체 그렇죠. 수요가 안 생기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고 사주대 쪽 금액보다도 조금 부자들은 더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다시 깊은 터널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전체 33조 저 추경안은 당정이 협의할 때 논의됐던 저 추경안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뭐 4인을 8인으로 늘린다 하고 그때 짠한 그 당정 합의의 내용이거든요. 네. 저거 다시 손봐가지고 뭐 밤을 새서라도 손봐가지고 23일까지 자영업 지원을 가겠다가 매월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여지를 늘어놔야 돼요. 정부가 손실보상법 얼마나 안이하게 봤으면 손실보상제 도입하면서 예산 6천억 겨우 잡아놨어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배로 좀 늘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빨리 끝나면 다 좋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전문가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않고 재정당국께서 그냥 안이하게 판단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추경하고 그걸 갖다가 국회가 그냥 덥석 받아준다? 그럼 국민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 죽습니다, 진짜.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된 상황이 되면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경안의 증액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역시 추경안 증액은 힘든 상황인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적재구책을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서라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추경 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재부의 생각인 그런 거고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지금 만약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네. 이 원래 채무라고 하는 거는 그 GDP 대비 비율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성장률을 감안하면 약간의 여력이 있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재 안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캐시백이나 채무 감축 이것만 3조 1천억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을 일단은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논의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이 8, 9, 10월에 쓰는 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11월, 12월에 그 아마 내년에야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시효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캐시백, 그러니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겠다는 건 아주 대놓고 소비를 하란 얘기였는데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가서 뭐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저녁에 밥 먹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대책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복잡해요. 아, 진짜 잔머리 엄청 굴리는구나. 그리고 그 부대 사무가 얼마나 많이, 물론 뭐 전산화가 대부분 하는 건 기긴 하지만 네. 얼마나 아니 자기가 쓰고도 이게 캐시백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를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 좀 다 떨어버리고 자영업자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가,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얼마나 이게 급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머리를 굴리셔야 되는데 본인들 혜택을 보려고 하나? 저는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번잡하기만 하고 저는 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네. 다 그냥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소상공인 쪽 지원을 돌리던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으로 아픈데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자영업자들도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데는 어떻게 보세요? 증액해야 되죠. 증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33조인데 뭐 예. 조금 늘어서 30한 5, 6조 되겠죠. 예. 추석 지나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또 한 30조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또 질질 끌 거고 그리고 또 내년 넘어갈 거고 내년 초가 되면 그 예산에 2022년도 예산에 잉크가 바르기 전에 한 2월쯤에 또 추경 이야기가 나올 거고 여태껏 그래 왔어요. 이 정부가 좀 통 크게 누구 말 맞다나 저는 이번에 하면서 최소한 50조에서 100조 정도는 이번에 저는 과단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도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30조 가지고 주니 많이 저는요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는 죄송한데요. 전 집권 여당에서는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고 제 말대로 이 자영업자가 진짜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구나. 이게 중산층의 문제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숫자도 너무 많고 경쟁력도 너무 없고 경영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 이번 기회에 장기 우리가 경쟁력 강화 방안,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아주 앞으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중소 자영업만 해도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삼성이 그동안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전 중산층이 계속해서 지금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삼성만 밀어주고 현대만 밀어주면 선진국 되나요? 중산층이 정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빵빵한 경쟁력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정책의 방향 아닌가요? 그래서 네. 자꾸 삼성, 현대 쪽만 찾아가셔갖고 할 게 아니라 중산층이 자영업자가 어떻게 선진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번에 정책을 확 전환을 해버리면 전 집권당도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야당도 좀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프레임이 바뀌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자영업을 좀 쉽게 보시지 마시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추경을 몇 번 더 할 거면 아예 통 크게 한 번에 쫙 네. 주고 좀 뭔가 숨통을 트여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증액을 하느냐 마느냐의 얘기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원래 33조 원 중에 국채 상환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2조 원 정도는 국채 상환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국채 상환 할 때냐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내려가셔가지고 이런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그때 좀 가감하게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셨으니까 선진국답게 넓게 두텁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GDP의 작년에 이미 17% 정도를 갖다 썼는데 우리는 5% 언저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쓰고 있는데 선진국답게 하는 것인지 넓게 두텁게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전혀 동의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 상환도 당연히 우리가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국제 상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빚 갚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우리 재정 건전성 봤을 때는 아직도 여러 개 현재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경제 주체 중에서 가래장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을 갖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결국은 내년에 국채를 오히려 더 쉽게 갚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에 못지않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상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과감하게 좀 더 풀어야 되고 있는 재정 내에서의 자영업 쪽으로 전환시킬 것. 그리고 부족하면은 또 국민적 동의나 국회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뭐 돈을 더 푸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고민에 대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국채 상환은 하겠다고 하고 있고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찔끔 정책이라고 했는데 예. 국채 상환도 찔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5조 10조라면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모양을 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관적이네요. 예. 찔끔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양적인 문제 그렇고요. 예. 실제로는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자영업 문제에 관해서도 전 이번에 이제 이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진통제만 주고 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물론 그래도 죽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진통제로 이렇게 연명하면서 나중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주고 치료제를 줘서 잠깐 여유를 주어야 뭐 다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그랬을 때 이번에 전 이제 이후 부집행위원장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나 뭐 다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복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명하는 진통제로서 복지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 추경안을 처음에 세팅하고 설계를 했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됐는데 계획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에는 원래는 뭐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고 빚 없이 그냥 갖고 있는 특히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4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뭐 하향 혹은 역성장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면서 세수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거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과연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간다는 게 현실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그죠.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2021년 2회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거 2회입니다. 이야기할 때는 사실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세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제가 그때 우리가 직설에 나와서 비판했잖아요. 이게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이게. 경제가 좋아서 무슨 뭐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보통 내년도 예산은 국세 수입을 보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보통 한 20조에서 30조를 올려 잡아요. 성장을 일부러. 하니까. 네. 근데 작년에는 그걸 줄였어요, 오히려. 줄여서 한 2년을 아주 세수가 낮을 거라고 해놓고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한 40조 되니까 이게 무슨 쓰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낮춰놓고 늘어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상화를 뭐 전 가는 국민이냐 길이라는 마냐 말씀이신 이거 거죠. 가지고 한참 논란을 하는데 아이고 뭐 4차 유행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부가 생각했던 것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여태껏 세웠던 거예요. 특히 정부가 세웠던 쪼잔한 뭐 2조 국채 갚는다는 둥 통 크게 뭐 900만 원 준다가 그랬다가 이거 다 그냥 틀어버리고요. 야 두 쪽에서 국회에서 만나서 이게 최소한 50조에서 100조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인다 합의를 하고 과감하게 이번에는 국채 발행을 한 50조를 더 하더라도 이 자영업자가 더 이상 산사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것을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줘야만 저는 한국 경제가 내년 내후년에도 버틸 수 있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수출을 잘해도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가면서 아주 장기적인 불황으로 들어가는 그 근원이
자영업자의 몰락으로부터 온다. 저는 그런 어떤 중대성을 정부가 특히 집권 야당, 여당, 야당이 좀 해줘요. 정치권은 그러니까 정부는 네. 그냥 그 여야가 합의하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권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전부 지금 뭐 내년 대선에 이 표색만 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권해 보십시오. 여든 야든 집권을 해도 이 자영업 1,000만, 인구로 따지면 2,000만, 그죠? GDP로 따지면 4분의 1.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허리가 꺾인 상황에서 민생, 삼성이 수출 아무리 잘해봐요. 이게 우리 성장에 네. 그 민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이미 20년 동안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책의 포커스를 잘 나가는 거는 가만 놔둬도 잘 나가니까 그럼 좀 신경 그만 쓰시고 못 나가는 분을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저는 뒷받침해 주는 게 그 핵심이 자영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설계도 그릴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걸 뜯어서 붙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설계도를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뭐 이제 코로나가 연내 종식이 안 된다고 실제로 뭐 집단 면역이 생기더라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면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재정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추경안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정부가 좀 뭐 최대 3천만 원 준다 이렇게 선전하지 마시고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3천 받는데 나는 왜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국민들 간에 또 갈등만 생기고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추석 때 한해서 500만 원 정도밖에 지급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버티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준다는 식으로 에드블런 띄우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대위기 속에서 긴 터널 속에서 정부가 정책 가지고 에드블런 띄울 때입니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영업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이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 내가 폐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돼 가지고 나는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겠다. 이 정도 두 가지 큰 그림을 갖다가 제출하셔야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주고 마는 방식으로 올 추석 주고 내년 설에 줄 계획으로 그렇게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예,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원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무원스럽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 눈앞의 일만 이제 대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이 지금 요번 추경을 논의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결정하는데 또 한두 달이 걸리고 사실은 절차는 엊그저께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소위원회 이제 감액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증액은 이제 간사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작은 그 사이즈에서 지금 상임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까지 몰아서 한번 제대로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정말 잘 됐을 때는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보면 또 논의하다가 추석 이후에 논의도 아마 연말이나 가서 아마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시간만 오래 가고 그게 이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우리 사회가 관료화되는 보수화되고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지금 이슈앤 직설을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같이 함께 오고 있는데요.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폐업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좀 깎아서라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참 어렵다라는 상황을 정말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계실 정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참 좋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누누이 지금 토론하면서 지적했던 게 자영업자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리 다치면 뭐 뛰는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금 허리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걷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정영권 대표,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